입덧은 전체 임신한 산모의 80% 이상에서 겪는 증상인데요. 입덧이 좀 심하지 않은 산모들도 있지만 정말 심한 사람들은 물도 못 먹고 소변도 안 나오고 체중도 막 10% 이상 빠지기도 하거든요. 입덧의 원인은 우선 호르몬 변화, 임신하면 여러 가지 호르몬이 바뀌는데 그중에서 특히 육모 성선 호르몬이라고 임신할 때 특별히 나오는 어떤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에 대해서 뭔가 예민한 분들이 입덧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입덧이 더 심한 분들은 초산인 경우에 더 심하고, 그 다음에 첫애 때 입덧이 있었던 분들이 더 심하고요. 그 다음에 엄마가 입덧이 있었던 분들이 조금 더 심하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평소에 위가 안 좋았던 분들이 좀 더 심하고요.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걱정이 많은 분들이 좀 더 심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안 닥친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거나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그냥 마음이 편안한 분들보다 입덧이 더 심한 것 같아요. 보통 입덧이 첫 3개월에 제일 심하거든요. 그런데 그 첫 3개월이 임산부들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조심해야 될 시기도 하는데, 임신 첫 3개월 동안 아기의 모든 장기에 기본적인 게 준비가 되고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,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장기가 뇌고요. 그 다음에 살아야 되니까 심장이고 그러는데, 뇌나 심장 말고도 손가락, 발가락, 손톱, 팔톱까지도 첫 3개월 동안 다 기본적인 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, 그런 중요한 시기에 엄마한테 뭔가 해로운 게 이렇게 들어오면, 엄마가 해로운 것에 노출이 되면 아기한테 안 좋을 수 있잖아요. 태아 기형이 생긴다거나 유산이 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먹는 음식, 못 먹는 음식, 좋은 음식, 나쁜 음식, 상한 음식 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먹는데,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오로지 내 오감에 의지해서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입으로 맛보고 내 오감에 의해서 이게 내한테 해로운 음식인지 해롭지 않은 음식인지 판단을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임신 초기에는 감각이 되게 예민해집니다. 그러니까 냄새도 많이 예민해져서 뭐 그전에 안 나던 물 냄새도 나고, 그 다음에 땀 냄새도 너무 역하게 느껴지고요. 그 다음에 김치 냄새, 된장 냄새는 너무 심하게 느껴지거든요. 그 다음에 맛도, 미각도 변합니다. 옛날에 맛이 없던 게 또 막 당기기도 하고, 맛있다고 느껴지던 게 맛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, 그게 전부 다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감각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더 이 입덧이나 그런 것도 더 예민해지는 거라고 보고요. 첫 3개월 지나서 아기가 많이 안전해지면 입덧도 점점 좋아질 겁니다. 여태까지 알려진 바로는 입덧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이나 음식이 비타민 B6, 그 다음에 생강이 입덧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.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드시면서 생강차나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생강차를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한 모금, 여름에는 생강차를 끓여서 냉장고에 놔뒀다가 한 모금, 자주 이렇게 한 모금씩 드시는 게 입덧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입덧할 때 죽이나 뭔가 질척거리는 음식보다는 약간 마른 음식이 덜 힘들거든요. 뭐 비스켓이나 뭐 크래카도 느끼한 크래카보다는 담백한 그런 게 낫고요. 그 다음에 빵도 약간 토스트나 그런 마른 음식이 입덧 완화에 좀 도움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뭐 임신 초기뿐만 아니라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아기한테 안 좋은 음식은 인스턴트 음식, 당이 높은 음식, 첨가물이 들어있는 음식, 그런 음식들이고요. 그 다음에 초기에 입덧을 하면 밥은 안 넘어가는데 면은 잘 넘어간다,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왜냐하면 면은 많이 안 씹어도 되고 그냥 삼켜도 되니까 면이 잘 넘어가도 된다 그러는데, 초기에는 저는 뭐든지 먹고 살아남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음료수 같은 것도 나중에는 먹지 마라 그러는데, 콜라든 사이다든 주스든 이온 음료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먹고 탈수 안 되고 기운 안 빠지게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약간 질척거리는 그런 음식보다는 마른 음식 드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.
인스턴트나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데 그거라도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초기 힘든 시기 지나면은 좀 좋아질 거니까요. 그 다음에 요새는 입덧 완화제, 입덧 치료약이 FDA 승인 받은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드셔도 됩니다. 그런데 제가 산모들한테 그 입덧 약을 처방을 하다 보니 그 약이 아기한테 해롭고 그런 거는 아닌데요. 한번 이렇게 약을 먹기 시작하면 임신 5개월, 6개월, 7개월 돼도 그 약을 못 끊고 약간 의존하는 경향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약보다는 우선 충분하게 쉬고 그 다음에 입덧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요. 막 걱정을 미리 하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좀 뭐 춤을 춘다든지 약간 환기를 시킨다든지 심호흡한다든지 그런 게 입덧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지나가는 일이니까 미리 절대 이렇게 너무 못 먹어서 내가 뭐 죽으면 어쩌나 그 다음에 또 영양분이 부족해서 아기한테로 영양이 잘 못 가면 어떡하나 그런 안 닥친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드시면서 운동하시고 많이 심할 때는 입덧 약도 처방받아 드시고요. 그 다음에 소변이 막 너무 안 나오거나 체중이 10% 이상 줄거나 그 다음에 너무 기운 없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때는 수액을 맞거나 입원 치료를 해서 하기도 합니다.